자, 오늘 키워드 전해드립니다. 자, 첫째, 중국 신발은 발암물질 덩어리. 두 번째, 주민 이탈이 가장 많은 상위 20개 미국 도시. 또 트럼프 벌써 선거 불복 준비하나?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아들 형사재판. 이것도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초호화 고양이 생일잔치. 또 현대기아차 판매 갑자기 급등. 또 펩시콜라 대신 닥터페퍼?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등등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 신발은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자, 플라스틱 신발 생산의 거점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광둥성 우추안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용 슬리퍼, 또 성인용 슬리퍼, 이 대부분의 슬리퍼 제품에서 꼭 슬리퍼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그런 신발들입니다. 그 기준치를 엄청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중국 현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보도할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중국의 한 그 비영리 단체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그 슬리퍼 50개 제품을 구입해서 검사기관에 그 유해 성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62개 제품 가운데 5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습니다. 전체 초과율이 무려 8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신발 100개를 집었으면 그 중에 85개가 유해 성분이 다 초과해서 나온 거예요. 특정한 제품은 초과해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기준치를 무려 800배나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그러니까 프탈레이트계를 플라스틱에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요거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화학물질은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추정물질입니다.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성조숙증 또는 커서 향후 불임 또는 자폐증 등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지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물론 걱정이지만 가장 지금 그 위험한 게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이런 중국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슬리퍼나 신발 같은 거 사시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잘 보세요. 중국산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슬리퍼 같은 거 끌고 다니면은 조금 1, 20불 더 주더라도 메이드 인 USA로 이왕이면 사시는 거.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나 이제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신발, 특히 이제 슬리퍼가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리퍼 얘기하는데, 여하튼 중국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발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 그 플라스틱 신발의 수도다, 성지다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광둥성 우추안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거의 전 세계에 나가는 중국산 신발은 거의 다 여기서 만들어요. 제조사들은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산과 판매를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입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원가가 비싸서 그런 그 유해 성분이 많이 없는 그 딱 기준치에 부합하는 그런 재료를 갖고 와서 만들려면 이제 원가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서 가격을 올리면 결국은 팔리지 않으니까 그 팔릴 수 있는 기준에 맞추려면 결국은 원가를 막 그런 싼 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제조사 사장님은 설비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 그래서 그냥 만들었다. 라면서 좀 규정 위반 이유를 밝혔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심지어 또 다른 관계자는 유해 성분이 없다라는 라벨, 레이블, 그리고 검사 합격증, 스티커, 이런 거. 그런 레이블이나 스티커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붙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중국산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는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슬리퍼 같은 것은 100%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특히 아이들에게는 사신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주민 이탈 가장 많은 상위 20개 도시입니다. 미국의 대형 이사업체
그 파즈라고 있습니다. PODS. 파즈는 전국 그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은 신규 거주자가 뭐 유입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 그 업체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워낙 큰 회사예요.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그 이삿짐 센터인데, 자기네 회사 걸 조사를 해보면 알죠. 어디에서 무브아웃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쫙 조사하니까 금방 나온 거예요. 이 파즈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타주로 이주한 소위 이탈 주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민 이탈 순위 상위 20개 도시에 캘리포니아주 내 7개 도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민 유출 상위 그럼 20개 도시를 살펴볼까요? 자, 1위는 캘리포니아주 LA입니다. LA. LA 여러 가지 면에서 빡빡하죠. 물가도 너무 비싸고 또 치안 안 좋고, 그래서 이탈 주민이 가장 많은 게 이제 1위가 LA, 2위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입니다. 3위는 마이애미, 4위는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5위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요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그 유출되는 이탈 주민이 있는 그런 상위 20개 이런 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요,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것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지난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혹시 텍사스주 오스틴에 대해서 거기 살고 계시거나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갑자기 오스틴에 주민 이탈이 왜 늘어난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5위가 그랬고요. 6위는 뉴저지주 센트럴 저지, 7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8위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서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기 좋은데 그래도 많이 이탈이 되나? 왜? 물가가 비싸서 그런가? 짭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샌디에고 8위, 그리고 9위는 북가주의 스탁턴이라는 도시, 10위는 뉴욕주의 허드슨 밸리, 11위는 다시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바바라. 우리가 흔히 참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자, 11위 산타바바라, 12위는 콜로라도주 덴버, 13위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14위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15위 커네티컷주 하트포드, 16위 오레곤주 포틀랜드, 17위 다시 캘리포니아의 중가주 가운데쯤 있어요. 프레즈노, 18위 또 역시 중가주 베이커스필드, 19위 뉴저지 북부와 뉴욕시의 일부 지역, 그리고 20위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 등이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텍사스주 오스틴은 왜 유출 주민들이 많은 그 순위 5위로 갑자기 올라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오스틴이라고만 하지 않고 텍사스 주 전체로만 본다면 유입 인구가 많은 탑 1, 2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도시에서만 왜 유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 뉴스와 관련된 좀 보너스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릴 텐데, 미국에서요, 가족을 부양하기에,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자식도, 자녀도 기르고 이렇게 부양하면서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이 꼽혔습니다. 1등은 아니고요. 3위에 올랐습니다. 1등은 북가주에 있는 프리몬트라는 도시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바인이라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얼바인은 모르시는 분 없어요. 한국 가도 얼바인은 다 알아요. 이 개인 금융 정보 업체 월렛 허브가 최근에 발표한 미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그 순위를 보니까 북가주의 프리몬트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얼바인이 3위로 아주 상위권에 포진을 했습니다. 다른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들을 보면 샌호세가 7등으로 올라가 있고요. 샌디에고는 8위, 헌팅턴 비치 10위 등 5개 도시가 탑 10에 포함됐습니다. 샌디에고는 유출 도시 거기도 들어가 있더니만 또 가족하고 살기 좋은 도시 또 거기도 들어가 있고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은.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양쪽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족하고 살기 좋은 곳이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바인이 포인트인데요. 이 얼바인의 경우에 도시의 그 높은 안전도가 순위를 올리는데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좋다라는 것이죠. 얼바인은 1인당 폭력 범죄 비율이 전체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 가면 얼바인 다 알아요. 웬만한 한국의 무슨 연예인들도 미국에 좀 살다 갔다 그러면 대부분 뭐 얼바인 살다 갔다 하고, 지금부터 한 20몇 년,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때는 이제 토렌스라는 도시 살았었는데, LA 남쪽으로 한 2, 30분 떨어진데, 그 토렌스에 살았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그 KBS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 KBS에서 해외 언론인 대상으로 무슨 그 다큐멘터리나 특집 취재 프로그램, 무슨 경쟁 대회 같은 게 컴피티션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그 취재한 특집 취재 보도 프로그램을 KBS에 냈다가, 운 좋게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랬다, 뭐 당선됐다 그러나, 하여간 뭐 돼서 그 상을 받게 돼서 이제 KBS 초청으로 이제 한국을 그때 가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KBS 초청으로 뭐 숙박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이제 그 KBS 그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제가 토렌스 산다고 말했어요. 근데 토렌스 산다고 말을 나도 모르게 이제 툭 얘기했지만, 참, 한국에 와서 토렌스 산다 그러면 모르시겠구나. LA에서 한 2, 30분 떨어져 있는데 토렌스라는 데 삽니다 했더니, 저도 좀 놀란 게, 거기 있던 그 KBS 직원분들 상당수가 토렌스 잘 알죠, 거기 교육 좋잖아요 하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토렌스, 그리고 이제 뭐 팔러스 버디스라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유명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요즘은 토렌스 이런 거 잘 모르죠. 오히려 얼바인 다 압니다, 한국에서는. 그 얘기 하려다가 좀 옆으로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되거나 또는 자신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만일 내가 실제로 수감이 되거나 뭐 가택연금이 된다면 그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그 형량 선고 공판이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그게 이제 7월 15일에 있는데, 7월 15일에 나흘 전인 7월 11일에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선고 형량이 발표되고 나흘 뒤에 이제 공화당 후보로 이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이제. 그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기 전에, 나흘 전에 어떤 무슨 뭐 감옥행, 실형 뭐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그렇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건 정적들이 만든 게임의 일부다 라면서, 내가 만일 실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나는 괜찮은데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끔찍하긴 하죠. 자,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징역 또는 가택연금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하지만 대중이 그것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 참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안지를 줘버렸어요.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을 생각한다면서 답을 주면서 덧붙이기를 뭐라 그랬냐면, 어떤 지점에서 한계점, 이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팡 하고 좀 민심이 폭발하는, 터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뛰쳐나와라 이거죠. 브레이킹 포인트를 팡 터뜨리고, 내가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다 나와라, 이걸 좀 시사한 듯한, 답안지를 좀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극렬한 그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을 했던 2021년 의회 난입 사태와 같은 어떤 그 대중들의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쪽이 좀 시사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지자들에게 만일 그런 결과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7월 11일 어떤 선고 결과가, 어떤 형량이 나올지 저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특정 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미국의 민심이나 이런 것이 과연 폭발이나 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하튼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의 어떤 분위기는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아들
형사재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그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은 기록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형사재판을 받는 기록을 세웠어요. 도끼인 객견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는 역사상 처음 형사재판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로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판세가 지금 뭐 격동이잖아요. 그렇게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의 그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익숙하시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 이제 했잖아요. 그 헌터 바이든도 오늘 이제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그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그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복용자나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권총 소지 자격이 없습니다. 예, 헌터 바이든은 2021년 자서전에서도 자신의 그 마약 중독 사실, 그 마약 중독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고요. 그런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서전에서 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헌터 바이든은 총기 구매 시에 작성하는 그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허위로 거짓말로 작성했다고 이제 특검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의 그 과거 행동 및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그 바이든 그 일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제 재판에서 끄집어낼 계획이다라고 이제 특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은 이번 재판을 그러나 대통령과 관계없이 차남의 다 큰 이미 뭐 나이가 뭐 50살 넘은 차남의 사적 문제로 보고 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재판을 지켜본다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연 또 대중은 국민은 그렇게 과연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그 재판이 본격화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단연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나게 이제 서로 비방전이 가열되겠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그 재판을 사기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판을 사기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굉장히 비판했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사기라고 하다니 말이 안 된다라면서 비판했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는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 번 잠시 잽했다가 이번에는 또 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측은 그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칠 타격을 지금 내심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유에 더해서요, 참 탈세 혐의로도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뭐 이게 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해도 이런 걸로 기소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일반인들도 사실 중범 혐의로 형사재판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우리 중에 누가 형사재판 갑니까? 하지만 이게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 또는 이끌겠다는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뽑아야 하는지 실망과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노암 촘스키 박사라고 있습니다. 정치학 박사로 불리우기도 하고 뭐 인문학 박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노암 촘스키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선거는 가장 좋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그나마 덜 나쁜 차악을 뽑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보면 정말 최선을 뽑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 중에 누가 좀 덜 나쁘지?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는 다르죠. 트럼프는 트럼프 본인에 대한 얘기고, 바이든은 본인은 아니고 이제 뭐 아들 얘기긴 합니다만, 여하튼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싱키에 왔습니다.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죠.
핀란드, 피인족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핀란드라고 합니다. 이런 북유럽에서도 러시아에 딱 붙어 있는 나라, 그것이 핀란드인데 최근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당히 그 긴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 근처에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나라들도 있고, 또 근처에는 스웨덴도 있고, 또 건너편에 그 폴란드도 있고, 이 근방에 있는 그 발틱 연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핀란드는 역사가 기구하기도 합니다. 우랄 산맥 근처에서 피인족이 이동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많이 살던 시대에 피인족, 키가 작은 그 동양족이 이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에 복속돼서 거의 한 700년간을 스웨덴 식민지로 그냥 같이, 말이 식민지지 그냥 한 나라로 같이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이기고 스웨덴이 져서 그 핀란드라는 땅을 러시아에 뺏깁니다. 그때에 넘어간 그 땅 중에서 그 세인트피터스버그 같은 땅도 그때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독립을 하고 좀 살다가 다시 또 러시아가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전쟁을 하다가 결국 못 이기고 10분의 1의 땅을 그 러시아에 할량해주는 그런 참 뼈아픈 과거가 있는 그 핀란드이기 때문에 아주 나토에 가입을 해서 상당히 그 단체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K9 자주포를 또 많이 수입해 간 나라이기도 한 그 핀란드. 그리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아주 좋아서 한국에서 많이들 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핀란드 하면은 그 노키아로 유명을 하죠. 노키아. 한때 그 세계 셀레폰 시장의 거의 50%, 60%를 점하던 아주 전화계 강자 있던 그 노키아가 결국 삼성과 그 애플 앞에, 그 아이폰 앞에 굴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도 여기가 상당히 기초과학이 발달해 있고, 또한 전자산업, IT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상당히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한국에서도 많이 관광도 오고,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관광도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상당히 날씨가 좋고 푸르릅니다. 이 정도 날씨가 좋은 거는 참 드물다고 할 정도로 참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더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해 그 빙하들이 녹고 그린랜드 빙하도 녹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차츰차츰 북쪽이, 북태평양 지역이 따뜻해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또 추워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핀란드 그리고 헬싱키 관광을 마치고 내일 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북유럽 여름에 한번 가보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초호화 고양이 생일잔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사업가 부부가 루이비통 부티크에서 반려묘 고양이 7살 생일 파티를 호화롭게 열었다가 누리꾼들의 아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의류 브랜드 바왈 익스클루시브의 창립자 부부는 지난달 쿠알라룸푸르 루이비통 매장에서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묘를 위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반려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인데 자기가 키우는 그 고양이의 이름도 머니라고 붙였네요. 돈 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여하튼 머니라는 이름의 반려묘는 말레이시아의 그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등장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그 부부들이 그 스왈로브스키를 입은 게 아니라 고양이가 스왈로브스키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반려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생일 케이크와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부부는 오늘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반려묘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 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면서 엄마 아빠는 머니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오래오래 살기를 기도해 라면서 아주 애정을 듬뿍 드러냈습니다. 좋죠. 반려견, 반려묘 듬뿍 사랑을 주고 우리가 잘 아껴야죠.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초호화라. 자, 이날 그 반려묘 머니는 루이비통에서 특수 제작한 파우치를 선물로 받았고요. 또 목걸이도 선물로 받아서 목걸이도 찼습니다. 그 파우치에는 그 머니의 이름 첫자인 M이
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파우치의 가격은 한 $80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파우치 주문 뭐예요? 이 고양이가 파우치 들고 다니나 어디? 뭐 목걸이는 고양이 목걸이는 또 원래 있으니까 뭐 채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파우치 선물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파우치까지 줬어요. 자, 파우치는 이제 자기들이 쓰겠죠. 고양이 데리고 어디 나갈 때 필요한 것들 그 파우치 넣고 갖고 다니겠죠. 결국 자기 선물인가요? 네. 여하튼 반려묘 머니의 그 생일 축하 영상이 이제 SNS에 막 올라가서 공유가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아휴 그 돈으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게 아닙니까? 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현재 전쟁 중인 곳 봐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곳곳에서 분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줘야 하는 그런 그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나가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데 당신들은 뭐? 고양이 생일을 축하하느라고 바쁘군요. 라면서 비꼬는 그런 말도 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부터 받는 행복이 있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어찌됐건 그들은 뭐 사람은 아니고 이제 동물이잖아요. 동물 차원에서 우리가 동물에 맞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과연 금목걸이 채워주고 멋진 파우치 해주고 루이비통 부티크 매장에 가서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런 걸 그들이 알까요? 생일 축하 파티 노래를 불러준 걸 그들이 알까요? 막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따져보면 반려묘 그 고양이를 위한 생일 파티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홍보를 위한 본인들의 위세를 좀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게 한 절반 이상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하튼 저는 뭐 반려묘를 지금은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